오늘은 늙어서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비밀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들은 그때가 되어 처음으로 겪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준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많죠.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그 변화들이 덜 두렵고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행복한 삶을 보내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은 그런 비밀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 비밀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여러분의 노후가 얼마나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풍성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건강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후회한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죠. 젊을 때는 체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에 걸릴 일 없겠지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그런 생각은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대는 자주 술을 마시거나 불규칙한 식사, 밤샘 작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10대에 들어서면 이 모든 것들이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돼요. 특히 뒷골이 아프거나 관절이 쑤시기 시작하고 자주 피로를 느끼는 시기가 오죠.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게 돼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에 부담이 가면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이 심해지기도 해요. 이런 건강 문제는 대체로 후회로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간단한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 좋아요. 또한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짠 음식은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고기나 생선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죠. 체중 관리도 중요한데 너무 많이 먹거나 과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건강 관리의 비밀이에요. 둘째, 돈은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노후의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은퇴 후에 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죠.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어 은퇴할 때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모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단순히 돈을 모은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축만 한다고 해서 은퇴 후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물가 상승과 함께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기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미리 저축을 하고 그 돈을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준비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관리하는 데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투자처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셋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자.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죠. 예를 들어 은퇴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관계가 부족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큰 자산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가까운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자주 만나며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죠. 바람직한 방법은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더라도 가끔은 친구들과 외출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죠. 또한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면 노후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어요. 넷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미리 계획하자.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느리게 흐르고 시간이 낭비된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죠. 예를 들어 30대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루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걸 깨닫게 돼요. 만약 시간을 낭비하면 그만큼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나중에
그 시간이 아까운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했다면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한다면 그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거예요. 다섯째, 건강한 마인드를 유지하자. 나이가 들면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껴지죠. 젊을 때는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잘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감정들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신감을 잃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점점 사회와의 연결이 약해지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마인드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일상의 질이 크게 달라지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건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면 부정적인 마인드가 지속되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몸까지 지치게 돼요. 예를 들어 일이 잘 안 풀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죠. 이런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날씨가 좋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모으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을 통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유효해요. 요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차분한 상태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활동들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 이유는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질 수 있는데 친구들이나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마인드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라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마음이 훨씬 더 안정되죠. 여섯째, 주거 환경을 미리 점검하자.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서 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젊을 때는 집의 구조나 편리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면 집 안에서의 작은 불편함도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때 그때는 집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예를 들어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 화장실을 넓히는 것, 조명이 어두운 곳에 조명을 추가하는 것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할 때는 작은 세심한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들죠. 또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준비할 때 팔꿈치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높낮이가 조절되는 싱크대나 의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주거 환경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주택의 접근성이에요. 예를 들어 계단이 많거나 집 안에 장애물이 많으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집 안의 공간을 점검하고 불편한 부분은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의 생활이 편안하면 마음도 더 편안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쉬워요. 주거 환경이 나이를 들어갈수록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나이가 들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거죠. 또한 집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 조명이나 스마트 온도 조절 기능, 몸이 불편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의 위치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나 상점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주거지의 위치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째,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자.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많죠. 이런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은 외출 없이 집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배달받는 편리한 방법이에요. 만약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잘 다룬다면 이런 서비스를 훨씬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죠. 또한 온라인 뱅킹도 금융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를 들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 이체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바람직한 방법은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인터넷 뱅킹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를 통해 삶의 편리함을 더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친구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또한 기술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죠. 8째, 인생의 경험을 나누자. 나이가 들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져요. 살아온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자산이죠. 그런데 그 경험을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버텼는지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면 그것을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경험을 공유하면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모두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겪은 경험을 나누면 그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내가 겪은 중요한 경험들을 기록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서전을 쓰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전할 수 있어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나는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삶의 의미도 더 깊어지죠. 9째,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자.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목표는 삶에 활력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표가 너무 크거나 먼 미래를 향해 설정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하거나 하루에 한 권의 책 읽기, 매일 30분 걷기 같은 작은 목표들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감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자주 잘했어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그 작은 성취가 쌓이면 점점 더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대신 하루하루 작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었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30분을 운동했다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거죠. 이렇게 소소한 목표 달성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일일 목표를 기록하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그날 할 일을 적고 저녁에 그 목표를 이뤘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요. 10째,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젊을 때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의 평가나 사회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도 예쁜 옷을 입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모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나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돌보는 일이에요. 또한 자기 비판을 줄이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늙어서 못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마음가짐이 나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잘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들이 나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늙어서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비밀 10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지에 따라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건강하고 풍요로울지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자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